그 1층 둘러보니까 딱 제가 찾던 곳이네요. 월세도 그렇고. 이 가게가 좀 오래돼서 그렇지. 어디 가고 보증금 5천에 월세 300에 이만한 가게 못 구해요. 알겠습니다, 어르신. 저 임대차 계약하겠습니다. 그래요. 그러면 계약 기간은 5년으로? 아, 예. 그 어르신 뭐 2층 사시니까 뭐 치킨 드시러 자주 오세요. 제가 뭐 서비스 많이 드리겠습니다. 치킨집을 이제 차리셨나 봐요. 아 그래요. 가게 깨끗하게 쓰시고. 아, 예, 알겠습니다. 뭐 수도 공사나 이런 건 다 잘 해놨어요. 아이고 속 터져 속 터져. 아 이미 계약을 다 했는데 왜 안 오? 그만해라. 그만하기는 뭘 그만하노? 건너편에 우리 건물보다도 더 좁은 것도 월 400원 받는다 하더만 5천에 300? 당신 자원봉사 하나? 자원봉사는 무슨? 그러고 이 건물도 우리 아버지가 보태줘서 마련한 건데 왜 나한테 상의 한마디 없이 덜컥 계약을 하냐고. 아 그러면 가게 보러 오는 사람이 없는데 왜 안 오? 빌리겠다는 사람이 있을 때 해야지. 그렇다고 이렇게 사기 임대해주면 어쩌냔 말이다 이 양반아. 아이고. 그만해라. 어이구 속 터져 속 터져. 체면이 있지. 이미 계약 다 했는데 월세를 더 내놔라고 어째 이야기하노? 그나저나 주변 시세보다 너무 싸게 줬나? 시세보다 싸긴 싼데요. 저번 데서 사는 게 피곤하네요. 어르신 안녕하십니까? 어휴, 배달 가는가 보네. 아, 예. 요즘 장사는 뭐 잘 되나 보지? 아, 그 완전 대박은 아닌데 그 배달 건수가 조금 늘었습니다. 근데 무슨 일로? 아유 뭐. 아, 좀 급하신 거 아니시면 저 배달 때문에 먼저. 그래요. 가보소. 예. 월세 올려달라고 말했어요. 내려갔는데 그 배달 가가 없더라. 빨리 내려가서 말하있어. 알겠으니까 그 사람 보태지 좀 마라 좀. 뭐라고요? 건물 담보로 대출받은 거 이자가 올라가지고 지금 나갈 돈이 얼만데 지금 당장 내려가서 말하고 있어. 답답한 이 양반아. 간다 가. 그만 좀 해라. 계약을 했는데 어떻게 올려달라고 하죠? 그 다음 달부터 그 달세를 좀 올려줘야겠네. 아유, 바로 다음 달부터. 월세요? 얼마나요? 400만 원. 400만 원이면 100만 원이나요? 요즘 금리가 올라도 너무 많이 올랐어. 우리도 대출 받은 게 있어서 다음 달부터는 월세를 좀 올려줘야겠네. 아니, 어르신. 그 올린다는 금액도 너무 크고 갑자기 다음 달부터는 당장 좀 그렇습니다. 원래 처음부터 주변 시세보다 훨씬 싸게 준 건데 크긴 뭐가 크다고. 그러고 이 치킨집 때문에 우리가 피해가 얼마나 큰 줄 아나? 기계 소리에 닭 튀기는 기름 냄새, 종업원하고 그 손님들의 소음까지 밤에 잠을 잘 수가 없다. 그 불편하셨다니까 죄송합니다. 제가 사과드리겠습니다. 근데 그 월세 인상은 생각 좀 해보겠습니다. 원래 처음부터 주변 시세보다 싸게 준 것도 모르고. 에휴. 임대인은 매일같이 찾아와서 월세 인상을 요구하면서 영업 방해를 하기 시작했습니다. 아휴, 진짜 해도 너무하시네. 갑자기 100만 원이나 올리라 하고 이 시간 좀 달라고 하니까 매일 저렇게 와가지고 영업 방해나 하고 진짜 어르신이라 뭐라 할 수도 없고 진짜 미치겠네 진짜. 좀 난처한 입장이네요. 그러네요. 영민아, 네, 내 저 배달 갔다 올 테니까 네 닭 좀 더 튀어가놔라. 네 알겠습니다, 사장님. 시끄러워서 못 살겠네. 정 사장 어디 있노?
지금 사장님 배달 가셨는데요. 뭐? 배달? 어디 숨어 있는 건 아니고? 내가 시끄러워서 못 살겠다고 장사 중단하라고 말했나 안 했나? 내가 저 닭 튀기는 소리 때문에 미치겠다. 당장 가라. 그 사장님 오시면 이야기하세요. 지금 주문이 밀려서 안 됩니다. 당장 끄라고 노이로제 걸리겠으니까. 사장님 지시 없이는 못 끕니다. 뭐라고? 이 머리 피도 안 마른 자식이 어른 이야기하는데 따박따박. 너가 사장 주방에 숨어 있지? 어? 정 사장 안 나오나? 내가 그래 시끄러워서 못 살겠다고 그래 이야기를 했는데. 112죠? 정 사장 아이, 어르신 일단은 깔아 앉으시고 저 나가서 얘기합시다. 나가서. 정 사장 형님 아니 무슨 일이고? 오셨어요. 아니 기계 소리 시끄럽다고 당장 끄라고. 안 된다고 하니까 저꼴로 만들어놨습니다. 아 어디 갔노? 일단 지금 나갔어요. 저 사장님 되십니까? 아 예. 아 진짜 미치겠습니다. 그 난동부린 사람이 임대인인데 말도 안 되는 월세 인상을 요구하고 이 생각 좀 해보겠다고 시간 좀 달라고 해도 매일 저렇게 찾아와가지고 시끄럽니 어쩌니 시비 걸면서 영업 방해나하고. 그 아무래도 그 변호사랑 얘기를 좀 해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변호사요? 네, 아무래도 이 치킨집 사장님 정지훈 씨의 상황이 난감하게 됐습니다. 임대인 김판석 씨가 좀 너무한 것 같죠? 그렇죠. 지금 여기 지금 변호사님들이 계시니까 빨리 사건 정리부터 해보도록 네, 하겠습니다. 정지훈 씨는 김판석 씨 소유의 건물 1층에서 치킨집을 운영하고 있는데요. 보증금 5천만 원에 월 차임 300만 원으로 임대차 계약을 했었습니다. 그런데 김판석 씨 아내는 너무 싸게 임대해줬다며 바가지를 팍팍 긁죠. 그렇게 약 2년이 지나고 현재 김판석 씨는 정지훈 씨에게 월세를 100만 원도 올려달라고 합니다. 정지훈 씨는 너무 갑작스러운 요구에 일단 생각을 해보겠다고 했는데요. 이후 김판석 씨는 월세 인상을 요구하며 정지훈 씨 가게 때문에 피해를 보고 있다며 영업을 중단하라고 계속 찾아와 행패를 부립니다. 급기야 정지훈 씨가 배달을 간 사이 가게 집기를 부수는 등 난동을 부렸고 경찰까지 출동했는데요. 월세를 인상해달라고 요구하면서 장사를 방해하는 임대인, 임차인 정지훈 씨 과연 어떻게 해야 될까요? 네, 이 사건에 출동한 경찰도 변호사와 상담을 해보는 게 좋겠습니다. 뭐 이렇게 이야기를 했는데 네. 그래서 저희 정지훈 씨가 더 로이어에 의뢰를 해주셨습니다. 자, 김경덕 변호사님, 이 사건 어떻게 보십니까? 네, 요즘 금리가 갑자기 크게 올랐죠. 너무 네. 올랐어요. 너무 올랐습니다. 그러다 보니 이 건물을 소유하신 분들 은행 대출을 낀 경우가 많은데 이자 부담도 늘어났거든요. 그러다 보니 이 김판석 씨처럼 이 임대인이 임차인에게 보증금이나 월차임을 증액해달라고 무리하게 요구하는 경우도 많이 는 것 같습니다. 네, 아니 근데 아무리 금리가 올랐다고 해도 계약을 한 게 있는데 그렇죠? 그렇죠. 네, 네. 금리 인상을 이유로 이렇게 임대인이 임차인에게 뭐 보증금을 올려달라, 월세를 올려달라 이런 요구 할 수 있는 겁니까? 원칙적으로 계약 기간 중에는 임차인이 임대인에게 이 계약에서 정한 그 차임만 지급하면 됩니다. 자, 드라마는 보면요. 2021년 3월경에 계약 기간은 5년, 보증금은 5천만 원, 월차임 300만 원으로 계약을 체결했어요. 그렇죠. 그러니까 이 5년이 끝나는 2026년 3월까지는요. 그 월차임 300만 주면 되는 것이겠죠. 네. 중간에 이 금리가 인상됐다고 해서 이 보증금이나 차임도 이 연동해서 마치 변동금리처럼 올라가는 네. 것은 아니잖아요. 네. 이건 법을 떠나서 상식적으로도 그렇습니다. 이 금리 인상으로 인한 이자 부담 증가는요. 임대인뿐만 아니라 임차인도 다 마찬가지 아니겠습니까? 그렇습니다. 만약에 임차인도 장사를 시작할 때 대출을 했다면 똑같이 금리가 오른 상황이거든요. 그럼 당연히 이자 부담도 커지겠죠. 맞습니다. 그렇다면 저는 임대인 김판석 씨에게 거꾸로 좀 물어보고 싶습니다. 나중에 혹시 금리가 내려간다면 월차임 내려주실 건가요? 그러게요. 뭔가 착한 임대인 운동도 안 하셨을 것 같은데. 그렇죠. 네, 뭐 김판석 씨라면 당연히 안 내려줄 것 같아요. 그렇다면 만약에 계약 기간이 끝나거나 이제 끝나고 한 번 더 계약을 갱신하는 경우에는 어떤지도 궁금한데 이런 경우에는 이때 보증금이나 차임을 변경할 수 있나요? 보통 계약 기간이 끝나거나 이렇게 갱신할 때는요 보증금이나 차임 변경할 수는 있는데 이때 이제 이
감액하는 경우 말고 이 증액하는 경우에는요. 이렇게 올릴 경우에는 제한이 있습니다. 요즘 그 일반인도 많이 아시던데요. 이 차임 증액하는 경우 5%까지 가능하다는 사실 5%요? 많이들 잘 아시더라고요. 그런데 여기서 좀 반드시 주의할 점이 있습니다. 야, 요 반드시 다음에는 가장 중요한 게 나옵니다. 뭘까요? 네, 이 5%의 증액 제한은요. 이 일정한 보증금 액수를 초과하는 경우에는 적용되지 않는다는 점입니다. 그러니까 이 상가 임대차법에서 정한 보증 금액일 텐데 보증 금액의 기준은 구체적으로 어떻게 됩니까? 네, 이 법에서 정해진 환산 보증금이라는 개념이 있습니다. 이 환산 보증금은 어떻게 계산하냐면 보증금에다가 월세 100을 곱한 금액을 서로 이렇게 합산한 것이에요. 네. 이건 각 지역별로 다른데요. 서울은 9억 원, 부산광역시 등은 6억 9천만 원, 울산, 대구 등 이 부산을 제외한 광역시는 5억 4천만 원, 경남 등 그 밖의 지역은 3억 7천만 원입니다. 만약에 환산 보증금을 이 초과한 임대차 계약이라면 5%의 증액 제한이 적용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이건 이제 소규모 임차인들을 보호하기 위한 규정이다 보니까 일종의 서민 보호 차원에서 이런 제한이 있습니다. 네. 그렇겠네요. 네. 그렇다면 방금 보신 이 드라마 사례의 경우에는 어떻게 되나요? 이게 월세가 300만 원으로 시작했던 것 같죠? 네, 드라마의 경우 한번 계산을 해볼게요. 자, 월 차임이 300만 원이니까 여기에 100을 곱하면 3억 원이 됩니다. 네. 거기에 보증금이 5천만 원이니까 이걸 더하면 환산 보증금은 3억 5천만 원으로 네. 계산되지요. 네. 앞서 본 어떤 지역 기준으로 보더라도 이 환산 보증금 기준을 초과하지가 않습니다. 그러니까 5%의 적용 범위 제한에 걸리게 되지요. 자, 월 차임 300만 원의 기준에서 5%면 월 15만 원 정도가 되겠죠. 그런데 우리 김판석 씨는 월 300만 원에서 400만 원으로 인상해달라고 요구했으니까 5%를 훨씬 초과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법에 맞지 않는 그런 부당한 요구입니다. 야, 그러니까 사실 뭐 법적으로도 굉장히 김판석 씨가 너무한 상황이고, 네. 그리고 와서는 행패도 굉장히 너무한 상황인데, 맞아요. 그럼 이 정지훈 씨가 법적인 권리를 지키기 위해서 어떤 대응을 하면 좋을까요? 네, 먼저 임차권 확인을 구하는 소송을 제기할 필요가 있어 보입니다. 계약서 기재와 같이 이 5년의 임대차 기간, 그리고 5천만 원의 보증금, 그리고 300만 원의 월 차임으로 구성된 임차권이 저 정지훈 씨에게 있다, 보장되어 있다. 이걸 법원에 확인해 달라는 그런 청구죠. 사실 이 부분은 제가 좀 설명이 필요한데요. 원래 이 대개의 소송은 돈을 달라, 건물을 인도해 달라 등의 이행 청구가 대부분이거든요. 그렇죠. 근데 이러한 유형의 확인 청구는 뭔가를 이행해 달라거나 변경해 달라는 것이 아니라 당사자에게 그러한 권리가 있다는 걸 확인해 달라는 것이니까 조금 특수한 형태입니다. 그렇네요. 근데 이런 확인 청구는 아무 때나 인정되는 것은 아니고요. 어떤 당사자의 권리, 법률상 지위, 여기에 어떤 현존하는 불안과 위험이 있어야 하고 이 법원의 판단으로 그러한 불안과 위험을 제거할 필요가 있을 때 그때가 인정되는 그런 소송이거든요. 네. 자, 정지훈 씨는요. 김판석 씨로부터 계속 부당한 요구를 지속적으로 받으면서 계약서에 쓰여진 자신의 임차권의 지위를 굉장히 위협받고 있습니다. 아, 그렇죠. 그래서 이러한 경우에는 임차인으로서 임차권의 지위를 확인해 달라는 청구가 필요한 그런 경우라고 볼 수 있겠죠. 그러니까 이 의뢰인이 임차권 확인을 구하는 소송을 제기해라. 요걸 좀 기억을 해야겠네요. 네. 좋습니다. 그리고 사실 드라마에서 보면은요, 또 이 임대인 김판석 씨가 계속해서 갑질을 합니다. 그렇습니다. 영업 방해도 하고 종업원에게도 시비를 걸고 뭐 집기도 부수고 장사하지 말라고 하고 이거는 사실 형사처벌도 좀 가능하지 않을까 싶은데 어떤가요? 그렇습니다. 가능합니다. 이게 어떻게 보면 더 심각한 문제 같아 보여요. 우선 임대인 김판석 씨가 우리 임차인 정지훈 씨의 그 의사에 반해서 마음껏 그 치킨집에 드나드는 거는요. 건조물 침입에 해당할 수도 있고 또 가게 집기와 이 기계, 시설 등을 함부로 이렇게 망가뜨린 건 재물 손괴로도 볼 수가 있습니다. 더 중요한 건 정지훈 씨의 이 영업을 방해한 거니까 업무 방해죄로도 처벌될 수 있다는 점이에요. 실제로 이 비슷한 사례에서 임대인이 월세 안 올려준다고 해서 그 임차인의 사업장을 막 찾아가서 난동을 부리다가
업무방해죄로 법정 구속돼서 실형을 선고받는 그런 경우도 네. 제가 목격을 했거든요. 결코 이러한 행동을 가볍게 봐서는 안 됩니다. 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김판석 씨가 정말 지속적으로 찾아가서 괴롭혔거든요. 이게 하루아침에 멈출 뿐 같지는 않아 보였는데 당장 이 김판석 씨의 행동을 좀 중단시킬 수 있는 효과적인 방법 없을까요? 네, 가장 신속하고 효과적인 방법은 영업방해 금지 가처분을 신청하는 것입니다. 가처분 신청. 네. 김판석 씨가 우리 동의 없이 이 함부로 치킨집에 들어오는 행위, 그리고 뭐 영업을 하지 마라, 장사하지 마라, 기계를 꺼라, 또 종업원에 이렇게 지시하는 이런 일체 행위들은 영업방해 행위를 구성하고 있기 때문에 이런 영업방해 행위를 금지해달라고 법원에 신청할 수가 있습니다. 나가서 이를 위반할 경우 뭐 1회당 또는 1일당 얼마의 돈을 내라는 취지의 간접 강제도 신청할 수 있습니다. 다만 이런 가처분을 인용받으려면요, 반드시 객관적이고 명확한 그런 증거가 필요하겠죠. 그 여기서 이제 궁금한 게 그렇게 객관적이고 명확한 기준 네. 구체적으로 어떤 게 있을까요? 제가 예를 들어서 말씀드려보겠습니다. 우리 김판석 씨가 영업방해 행위를 하고 있을 때 그 행동을 촬영한 어떤 CCTV라든지 동영상, 녹음 파일 등 구체적으로 어떤 행위가 영업을 방해하는 것인지를 증명할 수 있는 그런 직접적인 자료가 있으면 좋겠죠. CCTV. 알겠습니다. 자, 마지막으로 의뢰인 정지훈 씨를 위해서 한마디 해주시죠. 네, 정지훈 씨. 우리 임대인 김판석 씨의 이 부당한 요구와 갑질이 도를 넘은 것으로 보입니다. 정지훈 씨는 김판석 씨를 형사적으로 업무방해 등 혐의로 고소할 수 있겠고요. 민사적으로는 영업방해 금지 가처분을 신청하면서 임차권의 확인을 구하는 소송도 제기해야 할 것 같습니다. 이 같은 사실관계로 여러 건의 소송을 준비해서 진행해야 되니까 반드시 법률 전문가의 도움을 받으시기를 권유하겠습니다.